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 충격에 따른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4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책 기대감 속에서 코스피 3,100을 앞두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진 지금 시점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S&P 500, 나스닥 네,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빅테크들이 선전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빅테크에 좀 저력이 살아 있는 겁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저력은 뭐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네. 근데 좀 다 뜯어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M7. 예, 네. 큰 기업들 7개들 예. 중에 사실은 강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확 갈리긴 했습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M7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네. 엔비디아 주가는 뭐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애플하고 테슬라는 고점 대비해서 15% 20% 이상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애플, 테슬라는. 네, 그리고 네.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뭐 그 애플하고 테슬라는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20% 뒤에 있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빅테크들 내에서도 AI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과 그렇지 않은 업체들 간의 이 온도차가 상당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음향이 차이가 나네요. AI에 제대로 올라탄, 공급망에 올라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최고치를 경가를 경신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부진하다 그런 얘기인데 네. 기본적으로 뉴욕 증시가 조금 부진했다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한동안 이제 다 미장으로 갔다가 이제 국장으로 많이 왔잖아요. 네. 이제 또 미장이 조금 주목을 받는 거예요? 뭐 미국 주식 시장이 뭐 다시 그 주목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같이 주가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뭐 한 2% 3%밖에 못 올랐다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저희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27% 가까이 코스피가 오르는 바람에 약간 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덜 올랐네? 네. 라고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관심들이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미국 시장은 뭐 지난 한 2년, 3년 동안 굉장히 좋았었고 저희는 이제 작년, 재작년 굉장히 힘들었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그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는 저희 뭐 미국 시장이냐 그 국내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올해 한 여름 지나서 한 그 3분기 후반에서 4분기가 되면은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왜 3, 4분기에는 지금 우리 국장이 좋은데 지금 뭐 국장 코스피 상승률 같은 건 세계 주요 증시에서 거의 뭐 넘버 원인데 왜 3분기나 4분기 미국 국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금리나 미국은 지금 올해 상반기 내내 동결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마도 하반기 그리고 이제 연말로 갈수록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네. 저희 국내도 물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그 작년부터 해서 이미 내리기 시작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번 이상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의 어떤 폭에 대한 기대는 연말로 갈수록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금리나. 예, 그리고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 국내 시장은 아무래도 이제 정책 기대감이 좀 큰데요. 네. 아무래도 그 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기업 이익 창출 능력으로 봤을 때 저희 국내 기업이 뭐 미국 기업들보다 더 이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미국과 저희 국내 시장 간의 수익률 격차가 많이 좁아지면 다시 또 이익을 많이 그동안 냈었고 낼 수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미장과 국장에 이제 다시 미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연준의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7월 제일 곧 다가올 FOMC는 7월이고요. 또 9월이 있죠. 7, 9, 11, 12 네 번 남았는데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7월 인하 가능성이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7월 인하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입니다. 크진 않다. 왜냐하면 이제 7월 FOMC를 앞두고 지금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의원들이 열심히 보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사실 다음 주 이번 주 후반 딱 한 번 정도밖에는 남진 않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네. 단 한 번에 뭐 고용 지표가 나쁜 걸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렇게 그 연준이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최소한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면은 아마도 저희는 좀 4분기 정도에 4분기. 금리 인하를 올해 첫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첫 번째 금리는 한 11월로 보십니까? 네네. 11월. 시장은 한 9월 금리나도 굉장히 높게 네. 확률적으로 높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허재환 의원은 11월 정도. 네. 어떻게든지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게 달러 가치잖아요. 그동안 네네. 달러 가치가 조금 계속 떨어져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지수가 뭐 지금 한 90대 후반 정도인 것 같아요. 최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달러 약세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달러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무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달러의 위상 자체를 좀 흔드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뭐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달러와 미국의 자산, 미국의 주가도 그렇고 미국의 채권도 그렇고 너무 많이 좀 강했기 때문에 좀 미국 자산의 어떤 그 가치 평가가 정상적인 궤도로 좀 조정되는 과정에서 달러 약세와 미국 시장도 조금 쉬어갔던 모습이 올해 상반기에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달러가 좀 비싼 편입니다. 여전히 비싼 네. 편이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90포인트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어느 정도는 달러가 이제 제 가치에 좀 근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아닌가. 달러 인덱스는 90포인트 후반대인가요? 네, 그러니까 98, 97, 그 정도 조금 더 수준입니다.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조금 떨어져,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우리 달러화에 대한 원화값이 이제 올라가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데 이런 흐름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긍정적일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강하고 미국 주식 시장이 엄청 강할 때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저희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머징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심도가 떨어지지만 달러가 약해지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자산만큼 또는 그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올랐던 것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를 엿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자산에도 긍정적이고 원화 가치도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저희가 보면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하다가 또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또 좀 매도를 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매수 계속 이어지는 것 같더니 또 네. 순매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머징 시장 쪽 그리고 국내 자산에 대한 시각이 바뀌곤 있는데 이 국내 자산들 중에서도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자산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조금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아까 우리 증시 미장과 국장 비교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국장의 수익률이 지금 뭐 1등입니다. 주요국 중에서 20% 이상 올랐죠, 전체 대비. 네. 그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과도하게 단기간에 과도하게 올랐다. 뭐 새 정부 기대감을 타고 있지만 올랐다는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랠리의 시작이다. 상당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저희 국내 뭐 경제 상황이나 기업들의 이익만 보면 사실 갑자기 선거 이후에 주가가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한 13% 이상 뭐 이렇게 오른 게 약간 과도하게 느껴지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 신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가장 크게 변한 게 돈의 흐름이 조금 주식시장의 우호적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런가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 그 대선 이후에 거의 한 5조, 6조 이상 굉장히 좀 빠르게 늘었습니다. 은행 예금에서 좀 빠져서 예탁금이 네,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거를 분명히 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경기가 좀 안 좋지만 이렇게 돈이 들어올 때는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또 생각보다는 좀 길게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는 좀 빨리 움직이는 과정에서 최근에 랠리가 나타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네. 코스피가 한 10% 이상 이렇게 올랐던 경우들을 보면은 이렇게 10% 이상 급등한 이후에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추가적인 랠리가 있었는지를 보면은 하락하는 경우보다는 상승하는 경우가 네. 한 그 10번 중에 한 6번 이렇게 정도로 확률이 좀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해서 약간 쉬어갈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좀 완만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코스피 기준만 보면 3,100을 곧 뚫을 것도 같은 그런 기분인데 혹시 유진투자증권 연내 코스피 이렇게 상한을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하반기 전망을 할 때는 5월 달에? 한 3천 선은 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네, 했는데 겸손하게 했네요, 당시에는. 네. 근데 이제 6월 되자마자 대선 이후에 이제 3,100까지 이제 네. 단숨에 올라 버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미국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이나 네. 유럽이 그동안에 주가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덜 올랐던 것들을 회복을 한다라고 쳐도 한 코스피 한 3,200에서 3,300까지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업종이나 개별 종목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정책 기대감으로 오르고는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지주회사들도 주가가 오르는데 최근에 개별 종목으로 보면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정말 눈부셨습니다. 한때 30만 원도 넘어섰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삼성전자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인데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정말 반도체 주의 어떤 확실한 상승세를 리드하고 있는 겁니까? SK 하이닉스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주식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근데 모든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AI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쪽에 반도체 주식들이 훨씬 강하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여전히 고점에서는 굉장히 좀 간격이 있는 모습이라서 아까 M7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하듯이 AI 때문에 이것도 우리 국내 반도체도 그런 네. 차별화가 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고공행진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겨우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네.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이런 반도체 주식도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무역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더 완화가 되고 저희 한국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질 때 그때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는 실적이 조금 저 2분기를 지나면서부터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편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반도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 AI와 관련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중심으로 그렇죠.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삼성도 그런 쪽의 실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부족한 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주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반도체, 네. 소위 이제 범용 반도체? 네. 범용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좀 좋아야 될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시점이 아마도 3분기 중후반부터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늘 그런 기대감 속에 뭔가 새로운 투자 수요가 있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기대와 좀 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정말 현실화될지 조금 그걸 자꾸 의구심이 많고 삼성전자가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을 많이 실망시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샀다가 주가가 안 올라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기대감을 확실히 가져야 될지 좀 의문이 좀 듭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이것도 정책 기대감이라 해야 합니까? 네이버 출신 백악관 대통령실 미래기획수석이 됐고요. 카카오 이것도 AI 정책 수혜주. 그동안에 달려왔다 조금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각 국가들마다 지금 이제 AI의 이제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AI 주권. 소버린 네, AI라는 국가 표현을 많이들 이제 쓰시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 한국 내에서는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AI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저는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너무 빨리 많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너무 많이 보여지는데요. 반영된 것 같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만큼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없는 건 맞지만 저희와 뭐 예를 들면 미국 또는 중국과의 어떤 이런 AI 경쟁력에 있어서의 격차가 나름대로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 실제로 이제 이 AI 주권, 소버린 AI라는 정책들을 많이 했을 때 오히려 당장 필요로 한 것은 이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고 네. 거기에 짓는 거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카카오의 시스템이나 이런 서비스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뭐 전력 수요라든지 전력. 뭐 이런 네. 것들이 훨씬 더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최근에 이 네이버, 카카오 주식은 조금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를 너무 빨리 반영하고 거기에 따른 반작용들이 최근에 어떤 주가 변동성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묻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시작인데요. 주목해야 될 업종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저는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의 핵심은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예. 증권이나 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주들이 먼저 수혜를 볼 것 같고 예. 그리고 하반기에 또 기업들의 어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화장품이나 호텔 레저와 같은 이런 그 수출과 관련된 그리고 외국인들 관광객과 관련된 산업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뭐 은행, 증권, 화장품, 호텔 레저 이 업종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